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윤 트레이너 생윤 강사 이지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6단원의 그 소단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이론은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 자, 우리 지구촌 이제 국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국제적으로. 요즘 국제적으로도 아직도 막 전쟁하고 그러는 곳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안타깝지만. 네, 그리고 아니면 수많은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또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은 일단은 세계화 시대다. 뭐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나오는 말이죠. 지구촌, 뭐 세계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세계화의 반대. 지역화라는 단어, 세계화, 지역화를 이제 동시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화, 세계는 하나다. 뭔가 자꾸 하나, 네, 하나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일단은 교류를 많이 하면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우리가 외국에 가는 것도 너무 쉬워졌고요. 그렇죠? 오는 것도 너무 쉬워졌고 연락하는 것도 너무 쉬워졌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네, 문화적으로 비슷한 것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무역도 참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화의 모습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세계화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상호 의존성이 관련성이 굉장히 증가되고 세계 전체가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체계로 통합되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인류가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약간 이런 관점에서 세계화를 보여주는 예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UN 국제연합이죠. 자,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전 세계가 참 반성을 했어요. 다시는 이런 전쟁 하지 말자.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게 뭐가 있나요?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전쟁 하지 말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직을 만든 겁니다. UN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제연합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자랑스럽게도 UN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서 배출이 됐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계적인 UN이라고 하는 조직도 어떻게 보면 세계화를 보여주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자, 거기다가 요즘은 이제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잖아요. 나라와 나라 간의 거의 뭐 무역, 진짜 전쟁. 그렇다고 진짜 총 쏘는 전쟁이 아니라 무역전쟁이라는 무역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치열하다 이거죠.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게 굉장히 치열한데, 자, 우리가 그런 이제 무역의 세계화를 보여주는 WTO 이것이 이제 정확히는 세계무역기구라고 번역을 해주는 게 더 좋죠. WTO 세계무역기구. 그래서 자, 이런 UN이나 우리 세계무역기구나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세계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자, 세계화 이랬는데 반대로 지역화는 지역을 강조해? 지역화? 네, 지역을 강조하는 반대말. 자, 이제 지역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도 있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막 이런 말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세계화 자꾸 크게만 보지 말고 각각의 우리는 우리대로, 뭐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 지역만의 것이 있잖아요. 자기 지역만의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살리자. 이게 지역화입니다. 지역화. 그래서 자, 특정 지역 국가들이 그 지역의 고유한 전통이나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 우리만의 것.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세요. 세계화 시대에 진정한 우리가 이제 정말 경쟁력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업도 마찬가지. 남들이랑 다 똑같아 가지고 뭐 성공할 수 있나요? 이미 다 있는 상품 내가 또 만들어요. 자, 그래봤자 별로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다 이거 할 때 나는 이거를 해요. 자, 그럴 때 근데 그걸 또 잘해요. 그러면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화라는 게 세계가 다 비슷해지고 있을 때 우리만의 것, 한국만의 것 이런 걸 좀 더 살리면 그게 더 메리트가 있고 더 인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행을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외국 가서 똑같은 거 뭘 굳이 봐요? 그렇죠? 뭐 별로 그냥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네. 자,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거. 이 나라만의 아주 정말 전통.
이런 거는 더 관심이 가죠. 그 여기밖에는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데를 가고 싶고, 더 그런 데를 찾아가게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역화라는 거죠. 차라리 우리도 마찬가지. 한국만의 것을 살리는 거죠. 어차피 우리나라 다 외국에 있는 거 막 홍보해봤자 별로 외국인들도 관심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의 것, 우리만의 것을 자꾸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고 하다 보면 그게 더 메리트가 있고 더 인기가 많을 수 있는 거죠. 뭐 한옥마을 이런 거 외국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서울에 있는 뭐 빌딩들 외국에도 다 있는 거예요. 별로 메리트 없습니다. 경복궁 이런 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는 건 그것만의 여기서만의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자 특정 지역 국가들이 그 지역의 고유한 전통 특성을 살려서 차별화된 전략을 만드는 그거 우리 지역만의 특징을 만들죠. 그게 지역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 속에서 세계는 하나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속에서 자기들만의 것을 이렇게 잘 구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을 이제 지역화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하나의 지역이야 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세계화의 주체로 부상하면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제주도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냥 동네죠. 우리나라의 전주 하나의 동네예요. 부산 하나의 동네입니다. 그런데 자 제주도 하면 우리 최고의 관광지 아닙니까? 네, 막 중국인들도 엄청 좋아해요. 뭐 제주도 가면 중국인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기가 중국인가라고 할 정도로 관광객이 많아요. 중국 관광객이. 네, 그래서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특정 지역을 이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자 그렇게 세계적인 이슈 관심을 끄는 거죠. 부산 우리 하나의 동네입니다. 그렇지만 부산만의 메리트가 참 많잖아요. 자, 그래서 부산 국제영화제를 만들었고 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가 돼서 막 외국인들도 막 유명한 배우들도 찾아오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의 지역이지만 오히려 부산 때문에 한국이 알려지는 전주, 한옥마을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지역이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신 이제 그렇게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할 때는 좀 생각이시, 좀 이제 계획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제주도가 너무 파괴되고 있어서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관광객도 제주도도 수익을 봐야 되고 당연히 수익을 보면서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파괴는 파괴대로 되고 수익도 제대로 못 내고 제주도가 그렇게 돈을 못 벌더라고요. 중국 우리 여행사가 다 벌어가고 약간 이런 구조가 많대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이 지역을 잘 특성화시키는 게 우리나라를 정말 홍보하는 역할이 되니까 세계화 속에서 지역화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세계화, 지역화 뭔가 반대되는 말이지만 뭔가 굉장히 서로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지역화는 그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하는 거고요. 목표는 자, 그래서 그 차별화된 그런 고유 문화와 전통을 잘 계승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승하면서 대표적으로 충남 보령 하면은 우리 또 너무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머드 축제 그러면 막 외국인들이 와서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네, 그 머드 축제. 그다음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삼바 축제. 여러분 이거 세계적인 3대 축제에 들어가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라고 하는 그 도시 그 삼바 축제가 있는데 그 도시의 그 축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막 그 도시가 그래서 뭐 일본의 삿포로 축제 그러면 눈 축제인데 그러니까 이 삿포로라고 하는 지역 때문에 일본이 홍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얼빈 또 빙등 축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어 지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러니까 지역 축제 같은 게 굉장히 큰 몫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역화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계화에 따라서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무래도 이 세계화 세계는 하나 근데 말이 하나지 다 세계는 뭐 예를 들면 미국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세계화 그러더니 세계는 다 미국스러워지고 그건 뭐냐면 강대국의 힘이 역시 세다는 거죠. 그래서 약소국가가 있고 강대국이 있는데 강대국의 문화가 세계에 퍼지고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강대국 문화가 약소국에 확산돼요. 문화의 획일화. 문화가 다 똑같아져요. 다 미국스러워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서 약소국의 어떤 민족의 고유성과 지역성을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문화가 너무나 다 똑같지 않느냐. 그것도 그러니까 개성이 없이 다 그냥 서구화, 세계화.
세계화가 곧 서구화인 것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는 안타까운. 자, 경제적으로도요. 아무래도 무역을 엄청나게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힘 있는 강대국들, 선진국들이 훨씬 무역의 이득을 많이 보죠. 그렇죠? 약소 국가들은 그렇게 많이 돈을 모으지 못해요. 빈부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거죠. 이 격차는. 그래서 일부 강대국들이 자본가 시장을 독점해서 약소국은 특정 국가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화에 따른 이제 윤리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게 세계화의 문제였다면 이제 지역, 우리 지역만의 뭐 아까 지역의 특성을 살리자 그랬는데, 자, 그러면 너무 자기 지역만 생각을 해서 자기 지역, 이거 뭐라고 했어요? 배타성 그리고 폐쇄성. 약간 자기만 생각하고 이제 약간 고립되는 것처럼 너무 심하면 이제 배타성과 폐쇄성이 강해질 수 있고요. 다른 지역하고 협력이나 이런 걸 자꾸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모든 게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재요. 세계화와 지역화를 짬뽕을 만든 거예요. 또 이걸 섞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 글로벌과 지역화, 로컬, 자, 이 두 개를 합해서 세계 지역화를 추구하자. 세계 지역화. 그래서 이걸 단어를 이제 이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로 글로컬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글로컬리즘. 그래서 글로벌에 그다음에 로컬에 이 단어를 두 개를 합쳐서 리즘. 그래서 그래 글로컬리즘이 됐습니다. 세계 지역화라는 뜻이고요. 자, 일단 세계와 지역화를 결합한 용어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 전통 시켜야죠. 우리 지역에 우리만의 소중한 그런 지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역마다 개성이 얼마나 많다고.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곳들도 보면 전국 방방곡곡 지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리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치 세계화 시대니까 우리가 또 세계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계화의 시민이지 라는 의식도 갖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역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특성을 없애는 건 아니고 지역의 특성을 잘 지키면서 세계의 시민이지라는 의식을 갖자는 그게 바로 우리 글로컬리즘 세계 지역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다국적 식품 기업의 이제 현지화 정책. 네, 다국적 식품 기업. 자, 다국적인 식품 기업. 다국적 식품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국적 기업은 여러 나라의 기업이 뻗어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먹거리라고 해볼게요. 먹거리.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어떤 과자 회사가 있다. 먹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먹는 회사인데 우리의 과자를 세계에 수출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지역만의 또 그런 특색을 담는 과자를 또 개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맥도날드로 예를 들어볼게요. 맥도날드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죠. 세계적인 햄버거 가게입니다. 미국 기업인데 자, 우리나라 왔어요. 우리나라 왔는데 우리 똑같이 미국에서 파는 거 그거 다 팝니다. 근데 문제는 자, 맥도날드가 이제 세계에서 거의 항상 1위의 기업인가 봐요. 어떤 나라를 들어가도 거의 1위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1위를 못했다는 거죠. 초반에. 그래서 1위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인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개발한 게 불고기 버거였어요. 자, 불고기는 우리나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딴 나라에 없는 메뉴겠네요. 불고기 버거. 한국인을 공략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현지화되는 거죠. 원래 그 짜장면 중국에 없는 음식이라죠.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식도 여러분 우리 피자도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피자랑 외국에서 먹는 피자가 달라요. 맛이 완전 달라요. 특히 미국 피자 이런 거 되게 짜요. 그러니까 이미 근데 그게 원래 맞겠죠. 본토 거 외국 서양 게 원래 그 맛일 텐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또 너무 짜고 이런 거는 입맛에 안 맞으니까 약간 현지화 한국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약간 세계화와 지역화가 짬뽕된 분명히 자 서양의 피자인데 외국의 피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입맛에 햄버거 서양 건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입맛에 맞게 약간 이렇게 현지화되는 그런 게 보면 이 지역의 특성도 좀 담아주면서 약간 세계화된 이게 약간 섞여 있죠. 햄버거, 피자, 세계적인 음식인데 한국적으로 조금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약간은 세계 지역화 글로컬리즘의 예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화와 지역화가 이렇게 조화가 필요하다. 현지인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거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도에 가면요. 소고기를 먹지 않죠. 그래서 인도에는요. 소고기가 들어간 햄버거가 없답니다. 대신 야채버거 이런 게 있대요.
우리는 야채만 들어간 버거 상상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소고기 들어간 버거도 있고, 돼지고기 들어간 것도 있고, 닭고기 들어간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자, 근데 그 생각해보세요. 인도에서는 소를 안 먹는데, 그래서 그 독특하게 야채 버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게.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슬람교 가면 돼지고기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안 들어간. 이제 다른 종류의 또 음식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세계화 지역화 그 지역의 특성을 좀 담아서 또 담을 건 담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조화가 필요하다는 게 글로컬리즘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우리가 절대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지역의 지역 특성을 살린다 해도 우리가 절대 세계화하고 이 조화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세계적인 기준. 자, 우리 모든 인간은 소중하다. 인권은 소중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 민족 문화의 지역성을 인류 보편적 기준에 맞게 변형해서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지역이 굉장히 여성을 차별하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게 이 지역의 특성이야. 뭐 이렇게 이거를 이 특성을 유지할 거야. 자, 이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세계적 기준에 또 맞게 좀 이렇게 변형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세계화의 기준에 다 맞추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지역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라고요. 대신 자, 이런 안 좋은 거, 세계 보편적 가치 어긋나는 건 바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지역의 고유 문화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건 당연한데 또 이것을 또 세계화 시대에 또 맞게 변형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적 변형이야.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제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정의가 지켜져야 됩니다. 국제 정의. 자, 그러면 이 국제 정의를 이제 어떻게 실현을 시킬 것인가? 국제사회 정의. 자,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형사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일단 분배라는 건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제 워낙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요. 어떤 나라는 비만으로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굶어 죽어간다. 이런 말이 있는 게 뭐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굶어 죽는다. 가난한 걸 상징하는 거죠.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겠어요. 근데 비만으로 죽는다? 자, 그럼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잘 사는 나라는 이제 그 여유로워요. 많이 먹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살이 찌면 또 성인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뭐 각종 여러 가지 질병들이 또 이렇게 합병증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잘 먹는데 그런 병이 걸리는 거고 여긴 또 너무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거고 너무 극단적이죠. 자, 이걸 보면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배분이 골고루 되는 안타깝게 굶어 죽어가고 뭐 이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분배적 정의죠. 자, 우리가 공정하게 이런 사회적 가치 자,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뭐 이게 재화라든지 이런 거, 식량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래서 자, 빈곤이나 기아 이런 국가적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럴 때 좀 있는 나라가 없는 나라를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또 그런 걸 원조라고 하고 또 그냥 주는 거 기부라고 하잖아. 원조와 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분배 정의가 좀 나눔이 실천돼야 되지 않겠냐. 그죠? 여러분들도 다 사랑의 저금통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동전 모아서 도와주고 유니세프 이런 데다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분배적 정의였고요. 그러면 이제 형사적 정의는 형사가 출연했어? 네, 형사님 언제 출연하세요? 나쁜 놈 잡을 때 형사님 출연하시잖아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사회 정의라는 건 아직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국제범죄. 네, 그렇죠? IS 테러. 그래갖고 무고한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국제 정의로 봤을 때 응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은 혼내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형사적 정의예요. 국제범죄를 저질렀다. 네, 혼내주자. 그 다음에 분배적 정의라는 건 이렇게 서로 나누자. 있는 국가가 없는 국가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전 세계가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되니까 자, 형사적 정의 볼까요? 자, 범죄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하자. 네, 그래서 우리가 반인도적인 이제 국제사에서 벌어지는 이런 뭐 테러나 마약이나 학살 네, 이런 것들, 이런 범죄자를 국제재판소를 통해서 정당하게 처벌하는 게 죄를 졌으면 처벌받아야 그게 정의가 아니냐. 반대로 생각하면 이 테러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처벌해야 이 사람이
좀 마음이 풀어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자, 이게 이제 형사적 정의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형사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의 나눔과 형사적 정의는 이 반인도적인 범죄를 국제사회에 저질렀다. 응당 처벌하자. 이게 바로 형사적 정의입니다. 이렇게 돼야 국제 정의가 실현되는 거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국제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해치는 심각한 사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국제 정의를 해치는 사건에는 바로 방금 얘기한 반인도주의적 범죄, 뭐 전쟁이나 집단 학살, 네, 아직도 그런 막 테러나 이런 것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안타깝죠.